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침에 참 씁쓸한 그런 내용이 쓸려 있는 것 같다 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 데스크 칼럼인데요. 유창재 정치부장입니다. 젊은 부인 같은데 이분도 이제 요즘 국회에서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전문적으로 여기에 꼭 필요한 걸 갖다 인용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잘 써 놓으셨네요. 나는 이런 젊은 분들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굉장하게 깊숙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금 입장에서 신문의 정치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 국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개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지면을 통해 가지고 알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간절함이 보여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 로타르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의 실제 주인공 아키야마 시네유키는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의 쿠바 앞바다에서 전쟁을 벌이자 미 해군 함선에 탑승해 참관할 기회를 얻었다. 주미 일본 대사관 무관 자격이었다. 1898년에 아마 미국과 그때 벌써 국교를 수교를 해가지고 일본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그는 미 해군이 전함마다 무선 통신 장비를 싣고 본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무적 스페인 함대를 제압하는 광경을 목도한다. 대형해도 이외에 모형 함선을 올려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며 전략을 가다듬은 워게임도 이때 배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무관이었던 아키야마 시네유키가 1898년 이제 경험을 한 얘기죠. 몇 년 후 작전 참모로 러일 전쟁에 참전한 아키야마는 일본 연합 함대가 러시아 발틱 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한다. 우리에겐 한일 합방으로 이어진 뼈아픈 역사지만 최신 전쟁의 양상을 직관하고 전략 전술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일깨우는 고전적 사례다.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유창재란 정치부장이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실어놨습니다. 첨단 현대전 경험하는 북한군.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은 여러모로 기분 나쁘다. 왠지 모르게 거슬리는 대남 오물풍선 같은 느낌이다. 돈이 급한 김정인이 루브라를 벌기 위해 어린 군인들을 총알바지로 보낸 것쯤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핵기술을 전수받을 것이라는 관측보다도 더 집중한 건 따로 있다. 북한군이 21세기 첫 국가 전면전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1만 명이 넘는 파병 인원 중 장교가 최소 500명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모두 동원하는 중이다. 대표적인 게 자폭 드론 등 무인 기술이다. 갑선 무인기로 상대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타격하고 전차와 함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전자전에도 치열하다. 러시아는 재민, 전파 방해를 말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무력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드론에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유민 복합 전투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이 현장에서 이를 체득하는 중이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우리 참 18에서 20 몇 살 20대 초반인 애들을 갖다가 엔간하면 거기서 사상되지 않게 하고 우리나라로 데려왔으면 하는 바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만 몇천 명 중에서 장교들만 지금 한 500명이 된다는데 이제 일반 병들은 순환이 되죠. 병력을 마치면 또 나가야 되고 그런데 장교들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전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상황이 체득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번 전쟁 경험을 살려 한반도 유사시에 작전 계획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전원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건 국방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입을 모은다. 파견단의 명칭, 범위, 역할 등 디테일에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북한이 참전한 전쟁을 남우나라 전쟁이라고 간과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당연한 얘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참관당 파견은 파병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 때문이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정쟁을 위한 괴담 선동에 사성장군 출신 재선 의원이 총대를 맸다는 점에서 더욱 입맛이 쓰다. 맞지도 않는 헌법을 들먹이며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파견하면 국방장관을 탄압하겠다고 선포했다.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자칭 손자병백 전문가라는 이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군에 있을 때 실력이 출중하고 존경받는 군인이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그가 변한 이유는 뻔하지 않느냐고 했다. 혹시나 정권이 바뀐 뒤 국방장관 자리라도 넘볼 여랑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는 후배 군인들의 신망을 잃어도 너무 위했다. 김병주 의원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미연합사. 뭐 제가 더 첨언할 필요도 없이 저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서 몸담는 특히나 이제 그 진급해 가면은 그 굉장한 경쟁률이 있죠. 물론 이제 뭐 대위나 소령까지는 조금 쉽게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소령에서 중령, 대대를 이제 맡아야 되니까 중령에서 대령, 그 다음에 이제 스타로 진급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한 군에서 중령 이상쯤 되면은 굉장한 아주 확고한 국가관. 당연히 그 국가관은 이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그러한 이제 군인.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또 군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전번에 우리 강경선 의원입니까? 근데 그분의 그 얘기를 갖다가 그 국회에서 하는 거 보고는 정말로 이제 울컥했었는데 군복이 수위다 군인들은. 그러니까 군인들의 명예를 갖다 훼손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보고 그 자리에서도 이제 김병주 의원한테 강경선 의원이 그랬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후배들을 갖다가 창피하게 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았어요. 이제 그 내용하고 같이 해서 정말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군인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번에 그 뭐 분계선 무슨 그 여러 초소에서 그 철책선입니까? 그걸 갖다 잘라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선물했다는 군인 얘기를 듣고는 정말 실망했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사단을 맡겨놨어. 그런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직을 하고 지금 국회의원을 한다는 사람의 어떤 시각이 이렇다고 그러면 좀 우려스럽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창재 정치부장이 참 잘 이렇게 그 사례까지 인용을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그때 그 1898년 그 참전이 아니고 참관했던 한 사람의 그러한 그 한 사람에게 체득된 지식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다 제공할 수도 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도 지금 21세기에서 처음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러한 그 전쟁에서 가서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파병이라고 하고 이런 억지를 쓰면 좀 안 되겠죠. 네. 우리 유창재 부장 이렇게 좋은 글을 써가지고 읽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